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사례 중에 그 미혼 엄마들이 임신 출산 과정에서 실직 등을 경험하면서 소득이 없어지고 그 과정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핸드폰 가계통과 소액 결제입니다. 그 긴급주택에 거주한 엄마 90%가 핸드폰 가계통과 소액 결제가 있었거든요. 핸드폰 가계통 대출도 사실 불법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변호사님 어떤가요? 네, 그 휴대폰 가계통 대출은 그 대출업자를 통해서 휴대폰을 이제 신규로 개통하고 구입한 기기를 바로 이제 중고 가격에 판매해서 현금을 융통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 가계통 대출 또는 뭐 폰테크 대출, 휴대폰 개통 대출 모두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휴대폰 가계통 대출이 이제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분들 중에 이제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돼서 휴대폰 가계통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것이 매우 위험한 선택인 것이 내 명의로 개통한 휴대폰은 대출업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내 명의의 휴대폰이 범죄에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이스피싱이나 대포폰으로 사용돼서 범죄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본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자신의 통장이나 카드를 범행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제공했거나 또 전달받아 사용할 때에는 전자금융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 명의의 접근 매체, 즉 이 휴대폰으로 일어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휴대폰 가계통 그 자체에서 사기 피해를 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가계통 업체를 통해서 80만 원을 대출받고 월 4만 원씩 2년 동안 상환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통신사 어플을 통해서 본인 명의의 핸드폰 요금을 받더니 월 7만 원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할 경우에 해당 통신사에 방문해서 가계통 대출을 받았던 것을 취소하려고 해도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계통을 해서 핸드폰 기기가 벌써 대출업자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만약에 개통된 지 3일 이내인 경우다라고 하면 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분실 신고를 걸어두면 좋습니다. 분실 신고를 걸어둘 경우에는 신고한 해당 휴대폰은 다시 판매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대출업자한테 연락이 올 거고 그 경우에는 침착하게 이제 본인이 계약했을 때 정했던 금액만 입금하면 분실 신고를 해지해 주겠다라고 하고서 그 대출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끝내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개통된 지 오래된 휴대폰이다라고 하면 계약 당시의 증거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서 경찰에 방문하는 방법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통 대출을 진행할 때는 정상적인 업체를 선정하고 되도록이면 휴대폰 가계통을 통한 대출은 이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몰랐던 내용도 오늘 많이 알게 됐네요. 근데 제가 해결 방법을 좀 원론적인 걸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수입에 맞는 지출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데 지금 이미 벌어진 일은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해결을 하시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그 지출 계획을 세워서 수입에 맞게 지출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수입 지출을 적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앞전에 저희가 촬영해 놓은 그런 유튜브 컨텐츠가 있어요. 그걸 보시고 자기가 맞게 자기 살림에 맞게 계획을 해보시고 그런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채무가 많이 쌓였다라고 한다 그러면 신용 회복이나 개인 회생 같은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한국미혼모 지원 네트워크에 연락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